코웃은 자신이 창안한 자기 심리학이 가진 설명력을 통해서 불안, 꿈, 공격성들을 잘 설명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구조적인 신경증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연약한 자기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의 두 가지 종류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조적 신경증, 이게 구조적 신경증은 전통적인 신경증을 얘기를 합니다. 프로이드가 치료 대상으로 했던 뉴로시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프리에더펄 환자가 아니라 에더펄 환자라고 부르는 층이죠. 이런 구조적 신경증에서 자기 셀프는 온전한 상태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불안은 저항의 분석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불안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되고 있던 거세 공포가 결국은 드러나서 경험되기 때문에 나중에 깊은 불안이 드러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본인이 중점을 둬서 설명하고 있는 셀프 장애로 인한 불안은 이와 어떤 구조적 신경증 환자가 겪는 보이는 그런 불안과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막연하거나 흩어져 있기보다는 초점을 갖고 있고 특정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것들은 셀프 자체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모호하고 산만한 염려를 분명한 어떤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시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진전되면서 이러한 특정 영역의 건강 염려증과 같은 두려움이 자기 붕괴 위협과 연결된 광범위하게 확산된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정신기구 심리학은 이런 불안에 대해 만족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돕는 데는 자기 심리학의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에 대해서 코웃은 자기의 새로운 견해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웃은 두 개의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범주는 구조적 신경증에서 드러나는 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꿈에서는 욕동, 소망, 그리고 conflict, 갈등, 그리고 resolution of conflict. 그래서 갈등과 갈등 해소의 시도가 꿈속에 드러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가는 환자의 자유현상을 따라가면서 위장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꿈의 활동을 해석해내고 꿈의 형성을 자극하는 무의식적 소망을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시 풀필먼트로 드러나는 이러한 구조적 신경증의 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본인이 포커스를 맞춘 두 번째 꿈의 범주는 두 번째 범주의 꿈들은 왜 트라우마틱한 상태와 관련된 막연한 긴장을 표현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관찰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꿈에서는 환자의 연상은 첫 번째 범주의 꿈 작업에서처럼 무의식의 심층에 존재하는 방어되고 있는 층을 밝히는 대로 이끌리지 않고 대신 연상 작업은 명시된 내용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해체되는 위협적인 이미지들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웃은 이런 꿈들을 자기 상태, 셀프 스테이트의 꿈이라고 불렀고 이것들은 외상신경증의 꿈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프로이드가 봤던 꿈과 다른 자기 상태를 드러내는 꿈에 대한 것을 추가함으로써 본인이 그동안의 꿈 이론에 자기의 이론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격성에 대한 이론을 또한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데, 고전적 이론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자기주장성, 미움, 공격성 등이 1차적인 심리적 요소이며 인류의 생물학적 본성의 일부라고 본다. 이렇게 코웃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 1차적인 심리적 요소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미움이나 공격성 이런 것들을 1차적인 생물학적 본성이라고 보는데, 코웃에게 있어서는 파괴성은 1차적인 역동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해체의 사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경로는 항상 상처로 인해 유발되는 것이고, 경로는 원초적이긴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1차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생각 관련해서 코웃 스스로 한 얘기를 조금 우리가 다시 돌아본다면, 본질적으로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인간의 파괴성은 2차적인 것이라고 나는 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적의 공감적 반응을 원하는 아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자기 대상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다. 그래서 공격성은 근원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자기주장성의 한 구성 요소, 그래서 여기서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주장성, 셀프 어서티브니스의 한 구성 요소였는데, 보통 상황에서 성인의 성숙한 자기주장성 안에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격성이라는 게 1차적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자기주장성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코웃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인 심리적인 기초는 보통 이고 사이칼리스트나 전통적인 정신분석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세 위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또한 신체적 생존에 대한 위협도 아니고, 그것은 자기 셀프 파괴에 대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웃은 경로, 레이지, 분노라는 것은 아이의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건강한 자기주장성이 깨어지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아이가 환경에 의해서 외상을 입을 정도로 좌절을 겪게 될 경우에는 아이의 자기주장성은 깨어져서 경로로 변화한다고 보는데, 공격성이 아닌 자기주장성이 1차적인 심리적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주장성을 부모가 잘 받아준다면 이 공격성이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이와 함께 성적 욕동에 대해서도 코웃은 다른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성욕의 병리적 표현을 1차적인 욕동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과거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코웃은 자기와 자기 대상 개념화, 자기 대상 경험, 그래서 셀프와 셀프 아브젝트 간의 경험 안에서 개념화를 하는데, 코웃 입장에서 본다면 성도착적 행위는 성적 수단을 통해 자기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연약한 자기의 표현으로 간주합니다. 성도착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던 자기 대상과의 성화된 관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웃은 분석가가 보는 내담자, 환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두 가지 개념을 썼어요. 하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간과 비참한 인간,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코웃은 고전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은 쾌락의 원리에 따라 살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해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간은 욕동의 만족, 즉 본능의 만족을 추구하지만 환경의 압력과 그리고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항상 그렇게 할 수 없어 좌절되어 있는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간이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인간은 비극적인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쾌락 원리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비극적 인간은 자기의 셀프의 핵 안에 갖고 있는 타고난 패턴을 표현하고자 노력하며 삶을 창조적이며 성취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취적 삶을 살지 못하는 실패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합당한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그것이 강조하는 것은 휴먼 포텐셜, 잠재력을 성취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비극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코웃의 얘기를 다시 요약한다면 자기 심리학은 자기 응집성이죠. 셀프 코히시브니스를 어떻게 초기와 후기에 자기 대상 경험으로부터 셀프 아브젝트하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응집성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기 응집성이 자기에게 내재된 어떤 자아의 트루 셀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아에 내재된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코웃은 표현하고 있는데, 자아의 내전 핵심적 프로그램이 건강하게 표현되는 것에서 절정을 이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종합한다면 자기 심리학은 욕동의 우위가 아니라 자기 응집성의 우위를 인정하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웃의 얘기는 자기 응집성 이론인데, 결국 코히시브 셀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본인이 타고난 휴먼 포텐셜, 인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자기죠.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자기 응집성이 있을 때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탤런트나 어떤 스킬들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어쩌면 건강한 이상을 따라서 자기의 야망을 펼쳐나가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응집성을 가지고 건강한 이상을 따라서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자기의 성취를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전적인 정신분석은 욕동과 거기에 대한 방어, 욕동의 심리학이라고 한다면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 심리학은 자기 응집성의 심리학이다. 결국은 이 자기 응집성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에서 본다고 한다면 캐런 호나이가 얘기하고 있는 리얼 셀프 혹은 트루 셀프를 살아낼 수 있는 자기 응집성을 가진 이런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가 그 밑바닥에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